겸열구 피해가 확산되자 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김관영 도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각종 하자가 발생한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원인 규명부터 하자 보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약속했습니다. 한 기초의원은 원인을 4가지를 제시하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대에서 30대인 가운데 갈수록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30 세대의 비중은 2023년 44.4%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98명과 법인 92곳에 법원 공탁금 26억 7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도는 11명의 체납자와 법인 11곳은 추심까지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벼를 수확하기 전 논에 벼멸구 피해가 확산되자 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김관영 도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벼멸구 피해가 극심한 구림면에는 지난 22일 김관영 도지사가 방문해 상황 점검과 함께 피해를 본 농가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최영일 군수는 벼멸구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농업재해 인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농가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정부 수매 시 피해 곡물 전량 수매 등을 건의했습니다. 순창군은 벼멸구 피해 확산으로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된 소식입니다. 앞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종 하자가 발생한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원인 규명부터 하자 보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약속했는데요.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도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여러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다는 한 청년 시의원은 이런 지경에 이른 원인을 크게 4가지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2021년도부터 본 의원이 목도한 건 정말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높이가 맞지 않는 수경배들을 직접 스티로폼을 잘라 만들어갔으며 준공 이듬해부터 발생한 누수만 100군데가 넘었고 차광막이나 천창 또 작물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양액기와 같은 시설도 고장과 수리가 반복됐습니다. 저희는 이 첨단 온실이 작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작물의 무덤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시설 운영 초기부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농과 소통해왔다는 한 청년 의원. 현 사태에 이른 원인을 크게 4가지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2번 이상 설계가 변경되고 각종 기자재 부족과 같은 상황들을 짐작해봤을 때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와 공사를 일괄 위탁하는 방식의 정부 공모 지침도 원인으로 꼬집었습니다. 실제 시설 운영 주체인 김제시에서도 부작용에 따른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나 운영밖에 없었고 강도구 쓰는 권한은 없고 아무 권한이 없는데 제가 그 문제를 강력히 얼굴 붉히면서 얘기했고요. 연약한 집안을 개량하기 위한 공법 논란, 또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정황들도 나열했습니다. 서류나 외관상으로는 정식 하도급 등록업체인 C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하도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C 회사 역시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이지 시공력이나 규모는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하자 보수에 대한 김제시와 농어촌공사, 시공사의 핑퐁식 책임 떠넘기기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문가 논의와 농어촌공사의 심층 조사로 원인 규명을 실시했다고 밝힌 지 3주 가까이 됐지만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마약 중독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대에서 30대인 가운데 갈수록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에서 30대의 수는 1,697명으로 전체의 45.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7.2%, 20대가 20.3%, 30대가 18.2%였습니다. 1030 세대의 비중은 2019년 35.9%에서 2023년 44.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98명과 법인 92곳에 법원 공탁금 26억 7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전북도는 11명의 체납자와 법인 11곳의 공탁금 7,300만 원은 추심까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나 법인이 특정인을 상대로 한 재판이 끝나면 나머지 공탁금도 추심할 계획이라고 도는 전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수원 행리단길이 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또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인데요. 수원시가 건물주와 임대료 협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주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 행리단길이 유명세를 얻으며 올라간 건 월세입니다.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는 늘었습니다. 개성 있는 상점이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로 바뀌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그때 젊은 사람들 많이 끊으니까 저들 잘고 들어왔다가 새는 또 비싸고 막상 해보고 또 생각보다 틀리고 하다고 못 견디고 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개업한 점포보다 폐업하는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개업한 점포가 21개에서 2023년 18개로 꾸준합니다. 반면 폐업한 점포는 2021년 14개에서 2023년 36개로 2.6배나 늘었습니다. 개업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점포 생존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1년에 1년 생존율 84, 2022년 56으로 뚝 떨어지더니 2023년 52까지 내려갑니다. 3년 생존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에 3년 생존율은 2021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점포가 5년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강력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나섰습니다. 행리단길 상권을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월세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임대인,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리단길 특색을 지키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 구역을 지정해서 과대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습니다. 지역 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지역 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했습니다. 동네가 뜨니 임대료는 폭등하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사라지는 상권 활성화의 딜레마. 수원시가 30여 년 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화성 성역화 사업에도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22일 오후 5시쯤 부안 위도의 60대 A씨가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헬기를 이용해 A씨를 30분 만에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당시 경비 함정을 급파했지만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고 파고가 2m를 넘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창 지역에서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잘못 진입해 역주행을 하다 1톤 트럭을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쯤 순창군 광주 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29.8km 지점에서 K3 차량과 1톤 트럭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K3 운전자 70대 A씨와 트럭에 타고 있던 50대 B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K3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잘못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2일 저녁 6시 40분쯤 고창군 흥덕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1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송이를 소각하려다 불티가 날리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른 지역 공항보다 턱없이 짧게 설계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새만금 기반 시설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8개월이나 미뤄졌던 국제공항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나 현재 계획된 활주로 공항 규모로는 허울뿐인 국제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정치권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을 필두로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활주로 확장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고작 2,500m로 국내선만 운항하는 군산공항의 2,745m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처럼 짧은 활주로로 인해 운항 가능한 기종은 C급만 수용할 수 있다며 이는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전북일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경찰청이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공모 1차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연간 신임 경찰 5,0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될 제2중앙경찰학교의 1차 후보지에는 남원시와 함께 충남 아산시, 충남 예산군이 선정됐습니다. 남원시가 제안한 곳은 지리산 발해봉 아래 옛 가축 유전자원 시험장 부지 일원입니다. 이곳은 100% 유휴 국공유지로 별도 행위 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며 면적은 166만 제곱미터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이자 천혜의 자연과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 환경을 갖춘 남원시의 제2중앙경찰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산업지구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미생물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순창군은 신규 특화단지 조성과 장유 특구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육 정책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과 함께 교육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3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포럼은 전북형 미래교육과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14개 시군교육장과 특별자문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교육 생태계의 구축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부안군 백산 다목적 체육센터가 최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58억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체육센터는 체육관과 샤워실 등을 갖췄습니다. 센터는 백산면이 다음 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2025년 예산안 1,226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사회 간접자본 추진과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